최근 러시아에 진출한 해외 기업들이 속속 사업을 철수하는 가운데 러시아 부총리 보리소프가 국영방송에서 파격적인 발언을 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는 이날 러시아의 14 생방송에 출연해 러시아 최고의 선박 조선소 즈베즈다가 선박 생산이 중단된 상태라며 사업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한국이라는 파트너를 버려야 하게 생겼다고 불평을 토로한 것입니다. 현재 국제적 분위기가 한국과 러시아 간의 우호적인 관계를 떼어놓으려 한다며 한국을 감싸고 든 것인데요. 러시아 부총리가 방송에서 통곡을 하며 아쉬움을 토로한 문제는 사실 러시아의 자충수로부터 시작됐습니다. 러시아는 지난 3월 한국이 자금 동결 제재에 동참하자 우리나라를 비호우 국가로 지정하며 일방적인 외교 단절을 선언했습니다. 비호우 국가에 편입된 국가들은 무비자 제도 폐지, 국제 규정인 채권 상환 및 LNG 거래에서 달러가 아닌 루블화로만 대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러시아는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중국과 한국에게만 전승절 행사 참석 초청장을 보낼 정도로 높은 대우를 해왔습니다. 외교적으로 트러블이 없는 데다 역사적으로도 공식적으론 큰 접점이 없었죠. 일본이라는 공동 대응이 필요한 말썽꾼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한국이 전 세계 유일무이한 선박 원전 기술 강국이기 때문입니다. 첫째, 선박 강국. 아시다시피 러시아 국토가 접하고 있는 해수면의 대부분은 북극 항로를 거치는데 이곳은 1년 내내 빙산과 유빙으로 뒤덮여 있습니다. 이곳을 지나려면 한국의 쇄빙선이 필수적이죠. 쇄빙선을 만드는 현대중공업은 단골 고객 러시아를 전담할 합작업체를 현지에 설립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2017년 현대중공업이 49%, 러시아 극동조선본부가 51%를 출자해 합작 설립된 SSK 즈베즈다사입니다. 선박 설계와 실제 건조에 투입되는 인력들은 대부분이 현대중공업 직원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즉 현지 조선소는 선박을 제작할 장소와 각종 중장비를 전담하는 역할이어서 한국이 없다면 선박 건조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세계 1위 기술력의 선박을 러시아 현지에서 생산하고 즉각 인도받을 수 있다는 점은 러시아 운송기업들에게 엄청난 메리트로 다가왔습니다. 어떻게 생산되는지를 직접 시찰할 수도 있는 데다 자국산이다 보니 반으로 갈라지기 십상인 일본과 중국 업체들보다 인기가 많았던 것인데요. 이런 인기에 힘입어 국영기업들도 발주를 시작했습니다. SSK 즈베즈다는 설립 1년 만에 LNG 운반선, 유조선 건조를 시작하더니 현재는 러시아 해군의 잠수함 수리, 개조, 해체까지 전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러시아는 엄청나게 난감해지기 시작했습니다. SSK 즈베즈다의 역할이 민간을 넘어 군사장비로까지 영향력을 끼치고 있기 때문이죠. 최근에는 해군의 전략 핵잠수함 수리까지 수주할 정도였습니다. 2014년 크림반도 경제 제재 당시 전 세계 유일 러시아 사업을 철수하지 않은 것이 한국 기업들이었기에 러시아는 한국을 더욱 믿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한국마저 러시아 제재에 가담하자 이성을 잃은 푸틴이 비호우 국가 명단을 발표하면서 상황이 급반전된 것인데요. 앞서 설명하였듯 비호우 국가에 편입된 국가의 사람들은 고위층, 민간인 너나 할 것 없이 전부 무비자 입국이 불가능해집니다. 즉 2020년 베트남이 한국을 향해 꺼내들었던 빗장 걸기와 동일한 일을 벌린 것이죠. 결국 한국 기술자들이 SSK 즈베즈다에 방문할 수 없게 되어 선박 건조 기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현장 지도가 불가능해졌고 기술 공유라는 사업의 주춧돌이 빠져버렸습니다. 심지어 대금을 가치가 폭락한 루블화로만 결제받을 수 있으니 상식적으로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 입장에서 계약 진행은 자선 사업을 하는 것과 다름없죠. 결국 현대중공업은 러시아 선박 인도 및 건조사업 협력의 무기한 보류를 선언하면서 SSK 즈베즈다사는 사실상 모든 업무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우크라이나와의 해전에서 완패하는 동시에 러시아의 자존심이라 불리던 모스크바호 군함이 수리를 앞두고 침몰하자 푸틴은 뒤늦게야 정신이 들은 모양인데요. 결국 비호우 국가들 중 한국만 유일하게 비자 면제 입국 정책을 리스트에 복원시킨다는 굴욕적인 제스처를 취한 것입니다. 한국 현대중공업 기술자들이 적재적소에 입국할 수 없다면 단순히 해상운송사들의 손실은 물론 국가 안보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 뒤늦게 부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러시아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점이 또 있습니다. 국가적인 초대형 프로젝트에 한국 기업과의 협력 분야가 단순히 해상 선박들에만 한정되어 있던 것이 아니었던 것이죠. 둘째, 원자력 강국. 한국은 지난 2009년 UAE에 47조 원 규모의 바라카 원전 4개동을 수출하여 올해부터 가동이 시작된 상황입니다.
이 공로를 인정받아 2012년부터 국제설계부문 해외 매출 상위 200개 기업 1위 랭킹을 기록했죠. 뿐만 아니라 2019년 원자력 종주국인 미국의 원자력 규제위원회로부터 외국 기업으로는 최초로 원자로 설계 인증을 따냈을 정도로 업계 톱의 기술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이집트 원자력청이 37조 원에 주관하는 원전 프로젝트에 러시아와 한국이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이집트 사업을 전량 수주한 곳은 사실 러시아 국영 원전 기업인 로사톰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사막에 최적화된 원자로 설계 기술이 없습니다. 따라서 건물 건설과 운영만을 도맡는 대신 원전의 핵심인 원자로 설계 및 터빈 등 2차 부속물은 한국 수력원자력에게 독점 하청을 준 상황인데요. 이집트와 러시아 측은 사막지대인 UAE에서 사업을 진행한 경력을 높이 평가했고 한국 측에 먼저 독점 계약을 제안했을 정도로 한국의 기술력이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마찬가지로 기후 지정으로 인해 원활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이 또한 난항을 겪게 됐는데요. 로사톰사의 본사가 위치한 러시아로 한수원 인력들이 방문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구체적인 사업 계획조차 공유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러시아는 한국의 도움을 전제로 이집트의 사업을 수주했습니다. 러시아 정부는 무려 37조에 달하는 대규모 국가적 사업을 위해 한국을 설득했죠. 그러나 결국 누구보다도 협력이 필요한 한국과 교류의 통로를 스스로 차단한 꼴이 되었습니다. 게다가 2009년 UAE 수출 이후 13년 만에 재개되는 원전 수출 사업이어서 한국에게도 상당한 리스크로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한국과 러시아 국영 기업 간에 주도하는 문제이기에 앞으로 한국의 외교력에 따라 좌우될 가능성도 높아진 상황이기도 하죠. 우려를 표하는 국제사회를 어떻게 설득할 수 있을지도 관건입니다. 멀쩡히 흘러가던 협력 관계를 순식간에 뒤집어버린 푸틴의 성격은 분명히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물론 한러 간의 협력은 양국의 이익에 부합하기에 엄중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이는 러시아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상임이사국으로서의 책무를 다했을 때 비로소 유지될 수 있는 것이 아닐까요? 이상 QH였습니다.